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변호했던 우산 관련, 우산 절도 사건에 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우산 관련해서 최근에 두 건이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해서 다 무죄로 수사기관 판단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건의 개요는,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자주 가던 편의점에 복권도 사고 그날 또 굉장히 무더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산 대용으로 쓰려고 우산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복권만 계산을 하고 우산은 계산하지 않은 채 이게 온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편의점 업주도 이런 상황을 몰랐던 상황에서 나중에 편의점 업주가 우산 계산 없이 가져갔지라고 생각해서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편의점 CCTV를 확보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의도적으로 우산을 숨기고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라고 해서 절도 혐의가 있다라고 보아서 검찰에까지 이제 송치하려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임이 됐던 사건입니다. 원래 이 우산과 같이 작고 가볍고 이제 사람이 바로 들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잡는 순간 이미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절도의 고의로 그걸 가져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고의 여부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무조건 고의 없는 거로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당사자가 부인을 한다면 당시 정황, 이걸 간접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든 법원 판사든. 그래서 본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말 이상 왜 없다라고 보야 하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잘 주장하거나 정황을 잘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본인마다 이제 객관적인 제3자 시각으로 이게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정황들을 잘 제시를 하는 게 고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 무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각이라는 정황을 이제 최대한 많이 제시를 하는 게 변호 방법이었고, 또 그게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거짓말한다 라는 전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게 또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정황이란 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주장을 하느냐, 이제 반대 상황을 이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절도 고의가 있었다면 이라는 전제에서 그 상황을, 근거를 제시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 당시 CCTV를 확인을 해보고 또 의뢰인 말을 들어보니까 우산을 옆구리에 낀 상태로 복권을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산의 존재는 둘 다 알고 있었는데 편의점주와 의뢰인 모두 계산을 까먹은 것이죠. 만약에 절도 고의가 있었다면 우산이 보이게 옆구리에 낀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바닥에 내려놓거나 밑에 숨겨놓거나 이러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우산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옆구리에 낀다면 당연히 이 존재를 모를 수가 없었고, 당시 비도 오지 않고 한여름 땡볕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대용으로 쓰려고 우산을 샀으니 편의점주도 비 오는 날이 아닌데 우산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약간 이례적인 것이고 착각할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만약에 이걸 몰래 가져간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기망할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별도로 또 복권도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 그냥 감추고 나가면, 상관없이 나가면 되는데 굳이 복권을 구매했다라는 점이 절도 고의가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편의점에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방문하는 곳에서 이렇게 절도 범행을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이겠죠. 또 실제 며칠 후에 다시 방문을 했다가 편의점주가 이 당신 우산 그때 계산 안 하고 와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저한테 또 의뢰까지 맡기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굳이 절도죄를 범해서 해임의 위험, 징계받을 위험을 감수할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과도 없고 우산값도 10,000원도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이런 정황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최대한 많이 모아서 잘 주장을 할수록 이게 더 절도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잘 주장을 해서 애초에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올라갔지만,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뒤집어서 절도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절도죄는
가장 역사가 깊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경 10개 중에 8번째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절도죄는 뭔가 전과로서도 좀 기분이 좋지가 않죠. 실제 다른 사람이 이제 물건, 이제 가벼운 것들이죠. 휴대폰이나 우산 이런 것들을 잘못 가져간 경우 이게 곧바로 이게 반환 조치를 하거나 이러면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도 모르고 가져가고 또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거 누구한테 반환을 할지 좀 애매해서 머뭇거리다가 이게 절도 신고가 돼서 절도죄로 이제 수사 재판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안이 가벼우면 뭐 휴대폰이나 비싼 게 아니라 뭐 우산이든 이렇게 좀 경미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벌금도 법원 판결이니까 이게 전과가 되겠죠. 평생 남는. 또 기소유예는 재판 넘어간 게 아니니까 전과는 아니지만 이 절도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억울하고 또 교사나 공무원이라 그러면 당연히 소속기관에 통보가 돼서 징계 절차도 또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제 의뢰인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한테 사건도 의뢰해서 치열하게 저희가 다툴 수가 있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대부분 구체적으로 변호를 받거나 또 스스로 노력해서 변호받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포기하고 그냥 벌금 받거나 기소유예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막상 이런 경우를 닥쳤을 때 어떻게 스스로라도 변호를 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조금이라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본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또 문의 주시고 저희한테 또 방문해서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